했었죠. 그리고 관련 문제를 두 문제를 했었죠. 두 문제로. 그래서 이전 문제, 그 문제하고 이 문제, 이 두 문제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그 이전 문제에서 입력했던 그 지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또 입력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의 지문에 걸려있는 문제를 지금 입력하는 거니까. 이전 문제에 걸려있는 지문을 이전 지문에 걸려있는 문제를 지금 입력하는 거니까 새로운 지문을 입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걸린 문제가 두 개라고 입력했었잖아요. 이전 문제에서.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이 문제가 지문에 걸리는 거죠. 이전 문제에서 입력했던 그 지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문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무슨 문제를 했지? 근데 역사 문제를 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백제 왕이면 자, 객관식을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림이나 뭐 음원 입력하시면 되고 뭐 설명드릴 거 없죠? 중요한 건 이미지로도 예문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음원은 안 되고요. 이미지만 예문으로 이미지를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또 다른 거 객관식 문제 설명드릴 게 있나? 문제 설명 있죠. 문제 설명이 뭐냐면 이제 이 문제를 학생들이 테스트 응시했을 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정답을 확인할 때 그때 이 문제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문제 아래쪽에 설명글이 보여져요. 이게 어떤 문제다. 뭐 참고서 같은 데 보면 뭐 문제 아래쪽에 문제 풀어볼 때 문제 아래쪽에 뭐 힌트 해서 뭐 아니 뭐 설명 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그 문제를 설명해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정답 확인할 때 이걸 보고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설명 타입 보니까 뭐 텍스트 업로드 있고요. 텍스트 링크가 있어요. 텍스트는 이거예요. 문제 설명 1. 텍스트 문제 설명 1. 업로드는 지금 업로드죠? 문제 설명 2가 근데 텍스트 링크 클릭하면 링크를 걸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나 음원 파일 같은 경우 링크 걸거나 업로드 하거나 할 수 있어요. 문제 설명 2에서 문제 설명 1은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 입력할 때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주관식 문제로 한번 내볼까요? 주관식 문제로. 주관식은 좀 달라졌죠, 이 부분이. 정답 타입이 텍스트냐 파일이냐. 주관식일 때 텍스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글자로 받는 주관식 형태의 문제고요. 파일 그러면 글자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파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테스트에 응시했을 때 뭐 글자만 입력해서 그 글자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뭐 번호를 선택해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뭔가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답안지에 얹혀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전송을 답안지 제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말하기 평가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말하기 시험을 보고 말을 녹음해서 그 음원 파일을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무슨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테스트를 내주고 그 작성해서 그 파일을 답안지에 업로드해서 같이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형식의 주관식 문제가 바로 파일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반적인 주관식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텍스트 선택하시면 되고, 텍스트를 선택하셨을 때는 그 주관식에 정답을 입력해 주셔야 돼요. 파일 형태로 하실 거면 주관식 정답은 입력 안 해도 돼요. 파일로 받는 거니까 정답이 따로 없죠. 관리자가 직접 보고 채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로 할 거냐 파일로 할 거냐 이거를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설명 타입 문제 설명 원투는 뭐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입력하기. 자, 이제 3번 문제죠. 이제 이미지 객관식 한번 더 볼까요? 이미지 객관식 문제. 이미지 객관식을 선택하니까 잠깐만, 주관식이었죠? 우리가 아까 그 지문을 1번 문제 입력했을 때 지문 입력했죠. 그래서 두 문제 걸린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까지만 지문에 걸린 거고, 3번 문제, 지금 3번째 문제니까요. 여기는 지문이 안 걸리는 거죠. 이전에 입력했던 지문에는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다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2번 문제 입력했을 때는 지문을 입력할 수가 없었죠. 이전 문제 입력했던 지문에 걸렸던 문제니까. 근데 2번 문제에서 그 지문이 끝나고 3번 문제부터는 다시 지문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관련 문제를 2에서 입력했어. 그러면 지금 3번째 문제니까 3번째 문제하고 4번째 문제는 지금 여기 입력하려는 지문에 걸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 4, 5번째 문제부터 다시 지문을 입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입력하게 된다면 네 번째 문제는 지문을 따로 입력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입력하지 않을게요. 지문은. 이제 배점, 이제 이미지 객관식 한번 더 해볼게요. 이미지 객관식. 문제 배점 10점을 하고 두준일로 하고. 제가 문제 이미지가 없어서 어떻게 그냥 이미지 하나 해볼게요. 문제와 상관없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보기 위해서. 예문은 가나다라므로 해서 사지선다형 4번까지만 출력되게, 가나다라까지만 출력되게. 정답은 1번으로 할게요. 입력하기. 자, 다음에 이제 이미지 주관식 마찬가지로 10점으로 해서 문제 수준 1등급을 하고, 문제 이미지는 다른 게 없으니까, 다른 이미지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 그냥 해보고, 텍스트는 이미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입력하기. 됐어요. 자,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가 있겠죠. 수학 문제는 수식 만들기. 수식이 꼭 필요하죠. 수학 문제는 수식 만들기를 클릭해요. 수식 문제는 이제 뭐 따로 메뉴를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은 드릴 거예요.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자, 그렇게 이제 아무튼 문제를 쭉 입력하시고, 다 입력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문제은행 관리 메뉴로 가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문제가 보이죠? 백제의 왕들이라는 문제가. 그죠?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네요. 이게 이제 그 이미지 객관식 문제였죠. 이미지 객관식. 이게 이미지 주관식 문제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문제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하고 문제은행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진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문제 입력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다시 뵙도록 하죠.